예, 안녕하십니까. K4 시큐리티의 박경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될 내용들은 분산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신원 인증을 하는 실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직접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아이디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놓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분산 아이디에 대한 내용하고 간략한 기술 개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3번에 있는 요 부분이 미국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해 9월 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산 아이디를 가지고 멀티팩터 인증을 할 때 ISO 규격에 따라서 실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그것을 전 세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분산 인증 관련된 부분은 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죠. 일단은 신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 시도들은 당연히 그 시점들마다 가장 좋은 방법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킬 어플리케이션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이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본인 확인 인증 기관이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24개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웹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때는 그래도 뭔가가 확인이 되는데 웹으로 될 때 웹 1.0, 2.0, 3.0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웹 3.0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웹 3.0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웹 5 지금 웹 4는 없습니다. 웹 5인데요. 웹 3하고 웹 5의 차이는 둘 다 분산입니다. 분산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표준화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에서 오다 보니까 약간 개념이 좀 틀려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은 distribute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decentralized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distributed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나눠준 형태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를 통해서 나눠받은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게 이제 웹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당히 익숙한 B2C 형태의 모델이 웹3 형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산 아이디와 그리고 전자지갑 EU에서 있는 EIDAS 전자지갑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지향점은 웹5입니다. 웹5는 Decentralized Identity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 정보를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검증받아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센트럴라이즈가 단지 그 개인이 각각 알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개인이 다 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한 자체가 이양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우리로 보면 이제 인증기관, 인증 발급기관의 권한이 개인한테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권화, 저는 이제 그걸 표현합니다. 분산이 아니라 분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웹5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웹3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웹5를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웹5를 지향을 해서 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분산 아이디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게 그 가장 저희가 분산 아이디를 그냥 그 VC를 발급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그 인증서라고 하는 게 신원 인증서인데 그게 뭐 우리가 주민등록 전자 모바일 주민증이 됐든 아니면 전자 여권이 됐든 아니면 회사의 기본적인 그 아이디가 됐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하드하게 해야 하는 곳이 이제 공항입니다. 공항. 그래서 미국의 TSA 쪽에서 이것을 지금 작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고 세트장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부처는 미국의 그 HSI, DHS 국토안보부고요. 그리고 거기에 바이오센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세 개 TSA하고 니스트하고 HIS 쪽에서 다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미국은 유럽과 상호 호환되는 전자지갑을 만들고 그 전자지갑에 신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 신분증을 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패스포드도 당연히 국경을 넘는 정상적인 아이디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하는 VC를 발급하게 되고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전자지갑이 보급되게 될 거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그 해당하는 인프라에 대한 표준들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저기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밑에 트랙 1, 2, 3인데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 첫 번째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하고 아이디는 내가 발급받은 아이디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아이디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첫 번째 트랙이었고요. 두 번째 트랙은 그 아이디를 들고 온 사람이 그 아이디에 있는 사람과 맞는지를 매핑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과제에서 가장 살펴보고 싶은 것은 트랙 3입니다. 트랙 3. 왜냐하면 트랙 3는 아이디를 사람이 온 사이트에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 아이디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보면 금융에서 보면 비대면에서 처리되는 모든 프로세서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러면 비대면에서 아이디를 제출하려면 모바일 아이디가 필요하고 모바일 아이디를 제출했던 디바이스 그것을 사용한 사용자까지 다 바인딩해서 이 사람이 적합한 것을 제출했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지 그런 라이브니스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지금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발표는 여기 세 번째 포커스하고 있고요. 실험은 테스트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즉 테크놀로지 테스팅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팅인데 테크놀로지 테스팅은 아이디를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디 사이에 가짜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 제대로 체크해내는지 가짜를 뽑아내는지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테크놀로지 테스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테스팅은 사람이 직접 온사이트에서 그것을 할 때 당연히 온사이트라고 하지만 리모트에서 제출하는 형태로 상황을 꾸며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진짜로 먹히는 건지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방법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국에서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격들이 비정상적인 공격들이 당연히 다 막아낼 수 있는지 거기에는 우리가 이 패스포드로 하게 되면 이제 여권 위변조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여권 위변조가 너무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에 대해서 위변조 상황까지도 산정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자. 이게 그래서 레벨 3까지 트랙 1, 2, 3까지 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레벨 1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프린트해서 화면에 리모트니까 화면에 보여주는데 자기 얼굴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는 것들 이렇게 있고 자기 핸드폰에 자기 사진을 띄워서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이런 게 레벨 1. 레벨 1, 2, 3가 서로 레벨이 서로 다르고 다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레벨 3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2는 마스크, 다른 사람의 얼굴 마스크를 인위적으로 써서 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이제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디오를 리플레이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양 스크린 앞에 카메라 앞에 자기 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줘서 이 사람 진짜 현장에서 지금 막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제출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짜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니스라고 하는 레벨 3가 라이브니스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제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실험 환경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큐로 쭉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실험을 합니다. 리모트에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족도 조사까지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 받는 거고요.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트랙 1과 트랙 2 레벨 A와 레벨 B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촬영한 거고요. 자기 얼굴을 이미지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실제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내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을 카메라에다 들이대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 놓고 했을 때도 이게 실패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요거는 그 아이디를 제출하고 리모트로 아이디를 제출하고 그리고 아이디에 대한 사진을 뽑아낸 겁니다. 아이디의 사진을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무표정, 하나는 액션을 줘가지고 스마일, 아니면 얼굴을 눈을 저쪽으로 돌려라 이쪽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라이브니스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거 라이브니스 체크하는 것은 일종의 미션을 주는 미션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면 눈을 마주치어야 되는데 눈 위치를 지정해주고 걷다가 눈을 맞추라고 하는 그런 미션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짜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방지되는 방지율도 고려해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그 메저는 여기 ISO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ISO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런 스레솔드 값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네 번째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분산 환경이라는 겁니다. 분산 환경. 지금 이제 저희가 유럽의 이아이다스를 보고 유럽 전자지갑을 잘 보시면 2026년도부터 쓰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 권고입니다. 2030년부터 맨데토리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가 이제 8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모바일 핸드폰에 전자지갑 앱을 넣고 자신의 아이디들을 부가받아서 다 쓰게 됩니다. 거기에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4개 있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 패스포드, 그리고 디플로마, 학위증, 그리고 뭐 하나는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리모트에서 자신이 제공되고 자신을 확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관점에서 미국 DHS에서 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노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자지갑에서 VC라고 하는 규격, 이게 이제 W3C 규격인데 이 규격 하에서 이제 신분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웹3하고 웹5의 데이터 스토리지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저희는 누구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웹3와 웹5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방식도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조금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쿠팡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신분 정보가 모드투어네요. 모드투어에서 제 그 회원 정보가 릭당했다고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것처럼 어떠한 시스템만 공격하면 정보를 뽑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각각의 개인이 갖고 있는 분산 저장소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곳만 뚫어서 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뚫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저장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 데이터 유통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포인트들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기존에는 기밀성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지금은 무결성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안전성, 또 무결성 플러스 분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바일 전자지갑은 당연히 모바일 단말기에 있는 앱이다 보니까 단말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대체할 때
그리고 전자지갑이라고는 애플리케이션을 아무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될 때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주입하는 API 이런 것에 대한 보안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패스포드 요거에 대입해서 지금 좀 작성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럽의 전자지갑 컨소시엄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노비디아라고 하는 컨소시엄에서 이 패스포드를 작성을 해서 실제 POC를 했고요. 그 VC를 발급받은 대로 그대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연히 POC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블록체인 특구처럼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허들을 그대로 다 넘어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고 그런 관점에서 VC를 발급했을 때 여권을 가지고 온사이트에서는 당연히 본인 인증이 다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 여권에 대한 위변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서 이게 가능했는데 모바일로 이렇게 전송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개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모바일 단말기에 자기 VC를 받았다면 EIDAS2라고 하는 유럽의 그 전자지갑법 관련돼서 어느 디바이스에 발급됐는지와 누가 발급받았는지 어느 지갑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바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증을 제출을 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상. 그러다 보니까 한 꼭지가 더 남아져 있는 거죠. 요만큼의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의 것을 가지고 대신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대포폰을 가지고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지만 요 부분을 위해서 DLR이라고 하는 표준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 표준을 통해서 본인과 또 제출했던 그 당시의 그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이런 바인딩이 완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메트릭스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권으로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딩 패스 게이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여권을 하다 보면 요즘에 모바일로 하다 보면 모바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ATM기로 출력을 해서 쓰든 아니면 모바일로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발급한 것 하나를 쓰게끔 돼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다 결국에는 서버에서 관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VC를 발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생체 정보를 여기다가 기입을 하는 거죠. 생체 정보를 기입하지만 사실 생체 정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생체 정보가 저장된 위치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얼굴을 프린트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 쓴 건데 얼굴을 프린트하는 대신에 이 얼굴 프린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 식별자를 이렇게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게이트웨이 쪽에서 스캔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식별자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바이오 정보를 가져와서 해당하는 그 보딩 패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딩 패스 게이트에서 해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소유한 게 맞는지 소유 증명하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티켓의 유효성 그리고 해당하는 그 항공편이 맞는지 요 4가지를 체크업하게 되는데 현재는 요 2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까지 침투했는데 침투한 공항에서 보세구역에 나가지 못해서 걸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왕왕 생기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관문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다음 장.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저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일부러 좀 크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장을 보여드리시면, 이렇게 분석은 이 형태로, 이 정보는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지는데, 콜렉션 아이디하고 스페시픽 아이디 이 2개가 리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요. 그 정보가 이렇게 뭉쳐져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DID, IETF의 표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드래프트로.
이 부분이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노비디아를 통해서 이미 실증이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좀 맺고 저희가 실험했던 실험 동영상을 한 2분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실제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쪽에서 게시해준 게시물이에요. 그걸 가져왔습니다. 너무 보시면은 원래 이 사람이었는지 원래 이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고요. 요 사람과 요 사람에 대한 비교 실험을 했더니 0.66으로 나와서 실제 닮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서로 다른 사람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아까 뭐 오전에도 제너릭 AI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웹 위변조할 수 있는 공격들이 너무나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은 Decentralized Ecosystem이라는 거죠. 계속 분거나 분산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희 한국에서는 약간 특수성이 있죠. 보안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남북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군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중국도 이걸 합니다. 태국도 하고요. 베트남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저희가 가야 될 모습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확인하려면 바이오 정보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없는 것들이 상호 호환성,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크로스 보딩 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랑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협정이 다 맺어졌습니다. 뉴질랜드도 다 되어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협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도메스틱 안에서만 지지고 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아이디를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FTA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좋든 싫든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연구소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우리나라 근간 시설들은 보안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패스포드, 그리고 이 보딩 패스, 그리고 MDL은 이제 전자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 패스포드는 저희가 하나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POC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좀 나머져 있다 많이. 그래서 저희가 요 참여 기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이노베트릭스라고 하는 요 업체가 세계 탑 1입니다. 그 라이브니스 체크하는 기술로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 보실 그 키오스크 요쪽에 이제 뭐 많이 나갔고요. 저희가 그 분산 아이디 전자지갑인데 그 유럽의 전자지갑하고 유럽의 분산 아이디 시스템을 고스란히 똑같이 구축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하에서 조금 이제 보여드릴 동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분증을 지금 제출해서 신분증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액티브 테스트라서 미션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네, 동영상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1.5배로 느렸거든요. 속도가.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유럽의 이아이다스 같은 경우는 그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체계가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인프라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실행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모바일 지금 운전면허증이 일단 실용화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POC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끝났고 구성이 다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에코시스템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전자지갑입니다. 예, 전자지갑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표준이라든가 그리고 전자지갑을 소유하는 부분에서부터 발급까지, 발급은 지금 됩니다. 예, 그리고 MDL이라고 하는 게 ISO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표준화가 된 것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한국화한 거죠. 플러스 알파 해서 거기까지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자지갑이 없죠, 현재. 예, 저희가 아마 보시는 게 네이버나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데 보면 전자 문서 지갑이라고 하는 관공서 문서 받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자지갑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자지갑은 유럽에서는 전자지갑 관련돼서 2016년도부터 전 유럽의 각 나라에서 해당하는 전자지갑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바인딩 문제를 16년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통과가 됐죠. 그때까지 상당히 많은 POC와 법제화 노력이 됐는데 현재 저희는 아직 전자지갑에 대한 부분이 안 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지갑만 유럽 전자지갑이 있으면 걷다가 그 데이터를 아무나 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데이터를 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그 전자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승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받은 기관들만 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아유. 웹4는 저도 물어봤는데 그 디센트럴라이즈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 덴터티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쪽에서는 4를 그냥 건너뛰더라고요. 그냥 5라고 해서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건. POC 한 거 좀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원 확인에 과정된 마지막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한 거라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준비라든지 대응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저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좀 문제와 질문이시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현업에서 구축했던 사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구축했던 사례, 뭐 여기에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타겟이 되시는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이 구축했던 SSI 시스템들, 분산 ID 시스템을 봤을 때 표준이 없더라. 일단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흥미로우면서 가장 핵심입니다. 국제 표준이 없는데 어디까지 이게 없느냐? 실제 시스템 아키텍처하고 시스템의 API, 프로토콜까지 다 국제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은 구축해도 시스템마다 다 갈라파고스인 거죠. 그리고 구축하는 업체들마다 다 규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면 상호 호환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스템의 확장성이 없죠.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가 발급한 시스템은 우리 시스템 말고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제 표준은 국제 표준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에는 강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맨 처음 설계에서부터 구형까지 국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국내 표준에 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